페이지로는 31페이지, 여러분들 쭉 가서 31페이지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어드레스 코드라는 거예요. 어드레스 코드. 자, 이게 어드레스 코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넘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넘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어드레스 코드가 대문자 5라는 거예요. 영어 5. 자,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 번호가 뭐냐? 자, 여러분들 태어나면은 이름이라는 걸 받아요. 여러분들 맞죠? 모든 물건은 이름이라는 게 존재해. 검은색 뭐 보드펜 뭐 연필깎이 뭐 빨간색 볼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이 전해져. 여러분들도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각각 메모장이나 PC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섞여버리면 여러분들 헷갈린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숫자로서 각각의 프로그램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는 1번 프로그램, 너는 2번 프로그램, 너는 3번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번호는요 별거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의 이름을 주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위에 퍼센트는 신경 쓰지 마세요. 퍼센트는 단순하게 프로그램 입출력 신호입니다. 입출력 신호. 메모장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기계에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기계 전송할 때 필요한 게 퍼센트예요. 결국은. 프로그램 들어간다, 프로그램 끝난다라는 표시 퍼센트, 시작, 끝 퍼센트. 그냥 삭제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퍼센트는 그냥. 근데 넣는 버릇을 하는 게 좋아. 퍼센트 입출력. 이거 안 넣으면은 한 블럭이 잘리거든. 입력할 때. 물론 안 잘리는 기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프로그램 태어났죠. 이제 내가 이제 입력할 거니까 맞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프로그램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습니다. 이름 반드시 대문자예요. 소문자 하는 순간 여러분들 알람 뜨면서 니 뭔 소리 하냐 하고 기계가 알람 띄워버립니다. 무조건 대문자만 인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문자 하고 숫자 넘버링은 1에서부터 9999번까지 이론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론상. 자, 어디까지나 이론상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1번부터 8000번대까지는 보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8000번대 이유는요. 머신센터 각각의 매크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CNC 밀링과 머신센터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ATC의 그렇죠. 자동공급 교환장치의 유무라 그랬어. 맞죠? ATC가 달려있으면 머신센터, 없으면 CNC 밀링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자, ATC가 달려있다라는 뜻은 내가 공구 교환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M06이라는 공구 교환 그 M 코드가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죠? M06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공구 교환을 한다는 거는 ATC가 달려있는 머신 센터에만 존재하는 코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CNC 빌딩은 없는 거야. 그래서 M06이라는 그 공구 체인지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G30 제2원점 묶기라는 명령어가 필요해요.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원점 묶기 할 때요 G28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지금 나 흘려들어요. 근데 G30을 이용해서 원점 묶기를 하고 공구 체인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M06은요 단순하게 공구만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요즘 기계는요 그냥 M06만 눌러도 자기가 알아서 G30으로 제2원점 복귀해서 툴 체인지까지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M06만 누르면 자동으로 툴 체인지까지 되게끔 매크로로서 프로그램을 저장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8000번대에 있습니다. 즉 8000번대 이상은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따지면은 윈도우 시스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만 되면 안 돼. 안 되죠. 삭제도 안 돼. 나가가지고.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8000번대부터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9599번까지 가능하지만
8000번대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현장에서 머신센터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짜도 20개도 안 돼. 20개도 못 짠다고. 그래서 51번부터 5001번부터 5020번까지가 거의 한계야. 더 이상 짤 이유가 없어. 더 이상 짤 이유가 없어. 제품 하나 가공을 할 때 약 20개 정도 프로그램은 정말 많이 짜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M98, 99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론상 1번부터 9990번까지 프로그램 이름 지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이거야. 결국은 프로그램 이름을 지어주는 어드레스 코드다. 그게 뭐다? 알파벳, 대문자, O다. 프로그램 넘버링 할 때 쓰는 게 O다.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름.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프로그램한테. 야, 너 태어났으니까 넌 앞으로 1번이야. 물론 순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나는 숫자를 5라는 숫자를 좋아해. 그럼 넌 5번이야. 이렇게 해도 돼. 혹은 나 10이라는 숫자를 더해. 나 10씩 늘어나는 거 좋아. 10번, 넌 20번, 너 30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으세요. 이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프로그램 작성하고 전송시킬 때 여러분들 학번 뒷번호를 하세요. 학번 뒤에 3개 있잖아. 그래서 학번에 아직 못 외우셨겠지만은 그걸로 해갖고 해봐. 그럼 다 돼. 자, 두 번째는 전개번호라는 어드레스 코드를 가진 N이라는 거거든요. N.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머신 센터에서는 전개번호 N을 안 쓸 겁니다. 3반에서는 써요. CNC 3반에서는. 왜냐하면 황삭 사이클과 정삭 사이클에서 사용해 먹을 거거든. 자, N이란 뭐냐? 전개번호란 뭐냐? 자,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어? 뭐 배웠는지? 3반도 같아요, 이거는. 자, 내가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해줬죠? 맞죠? 이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해준 이 한 줄, 이 한 줄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배우셨어요, 이거? 블럭이라고 해요. 자, 모르겠으면 이제 알아봐. 이제 알아놓으면 돼. 자, 여러분들 한 줄 쓰고 한 줄 두 줄 썼잖아. 맞죠? 맞죠? 순서 바꿔볼까? 자, 지금 총 내가 몇 줄 썼어요? 퍼센트 빼고 4줄 썼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개념은 줄이야. 줄 맞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줄이 아니라 블럭이라고 표현합니다. 블럭.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 네 번째 블럭. 자, 그런데 이 블럭에도 각각 고유 넘버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앞에다가 뭐를 써서? N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 블럭에도 넘버링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무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단지 편의상 이제 옛날에 이제 작성을 했겠죠. 옛날에 이제 직접 손으로 입력하시는 분들, 손으로 프로그램 짜서 그 기계 앞으로 가가지고 손으로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 그분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문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야 30번 줄 한번 봐봐. 30번 블럭 봐봐. 그러면 거기 가고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겠죠. 맞죠? 그럴 때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럭 넘버를 붙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메모장을 이용해서 혹은 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블럭 넘버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CNC 선반은 붙여요. 이건 알고 계세요. 자, 잠 깹시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 한 번씩 해. 잠 깨세요. 나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중요한 거. 기지개 한번 펴.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기지개. 나 좀 차려야지.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자, 그래서 머신 센터에서는요 블럭 넘버 안 쓴다 그랬습니다. 전개번호 안 써요. 아시겠죠? 작업 순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작업 순서는요 블럭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작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 네 이름은 1번이고 고정 취소하고 길이 고정 취소하고 고정 사이클 취소하고 XY 평면으로 둔 다음에 Z축으로 원점 복귀하고 XY축으로 원점 복귀 라고 순서대로 명령이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명령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얘는 블록 순서니까. 자, 그리고 핵심이죠. 준비 기능. 어드레스 코드 뭐? G. 이거를 흔히 G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G 코드. G 코드. 준비 기능이에요. 준비 기능. 일반적으로 M 코드 하면 보조 기능입니다. 준비 기능과 보조 기능의 핵심이에요. G 코드와 M 코드. 자, G 코드와 M 코드는 좀 이따가 슈르륵 나올 때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그냥 준비 기능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좌표 X, Y, Z 이미 알고 있죠? 머신 세터 축 총 몇 개? 3개나 그랬어요. 맞죠? 오른쪽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축은 Z축이 된다 그랬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펴면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엄지가 X, 검지가 Y, 중지가 Z. 네?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X, Y, Z. Z는 사람이 서 있다 생각하면 돼. 사람이 서 있고 X, Y가 땅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평면 하나. 그리고 YZ 평면, YZ 평면. 나와 세로축이 이루고 있는 평면 하나. 그리고 ZS 평면. ZS 평면. Z축과 X축이 이루고 있는 평면. 그래서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작업 평면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 맞죠? 그 축의 X, Y, Z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X, Y, Z에서 좌표축 이성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 V, W는 잊어먹어도 됩니다. 머신 세터에 사용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U, V, W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CNC 장비는 CNC 선반입니다. 자, CNC 선반에서 상대좌표와 절대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은 X와 Z가 절대좌표고, 선반에서 X와 Z가 절대좌표고 U와 W가 상대좌표입니다. 선반에서는, 밀링에서는요, 절대좌표든 상대좌표든 전부 다 X, Y, Z로 표기를 해요. 대신에 뭘로 구분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G90과 G91로 구분한다 라는 겁니다. 절대좌표로 표현할 때는 G90 쓰고 좌표에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상대좌표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 G91 쓰고 X, Y, Z를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G코드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 B, C 부가축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3축 하고 있었죠. 맞죠? 근데 A축, B축, C축 하면은 이제 4축, 5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A, B, C를 다 가지지 않고요. A축, A축, C축 혹은 뭐 B축, C축 이런 식으로 축이 두 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5축 가공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JK는 원호 중심 전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지름.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반지름은 R 아니었습니까? 맞죠? 자, 여러분들 IJK와 R은 전부 다 반지름을 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원호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어드레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요. R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작점과 종점이 존재하는 원호입니다. IJK는요, 중심점에서부터 거리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현 위치에서 한 바퀴 돌고 오는 원을 가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IJK는 청원을 가공한다. 청원. R은 끊어진 원도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방하게.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 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을 적용할 때는요, IJK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IJK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야. 공구가 현재 위치에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걸 IJK라 그래. 어? 근데 R도 이 R을 이용해서도 가공할 수 있어, 사실은. 어떻게? 시작점과 정점을 각각 3호점으로 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가공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즉 반지름 가공을 2번 하면 되잖아, 맞죠? 예. 그렇게 하면 사실 똑같이 원이 나오는데요.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IJK로 가공하면은 정원이 나오고요. R 가지고 반반 나눠서 가공하면 살짝 짜부른 원이 나와요. 이거는 일반적인 가공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축과 보스가 결합이 되는, 즉 결합체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옵니다. 한쪽은 너덜너덜하고 한쪽은 빡빡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 센터에서 가공한다, 정원을 가공한다, IJK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트를 뽑잖아요. R로 나오는 게 아니라 IJK로 나와요. 정확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IJK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번. 지금 여기 위에 세 개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결론부터 말할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해서 XY 제품 뭔지 알잖아 이제. 그럼 IJK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IJK는 원 한 바퀴 돌고 오는 거랬어요. 물론 이거 책으로 보면은 정말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줄게. 자, 원을 가공할 때 쓴다 그래서 IJK는 자, 그럼 원을 그려봅시다 일단. 자, 원을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다시. 자,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 잘 보세요. 자, 원의 중심점이 0,0이라고 할게요. 요놈이 지름이 2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원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x, y 좌표계가 총 몇 개가 나올까요? 이 원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좌표계. 원점 빼고 원점 빼고.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 각각의 4분점. 자, 여러분들 어쨌든 x축과 y축, 즉 가로축과 세로축의 좌표 여러분들 읽어야 되죠. 예. 그러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선을 가로와 세로로 쪼개보면 답 나오잖아, 맞죠? 예. 쪼갰을 때 여기 만나네, 맞죠? 여기 만나네, 맞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네. 자, 1번 좌표계 얼마야? 0,10. 얼마? 10,000. 그렇지. 자, 파이가 20이다. 반지름 얼마다? 10. 10이란 뜻이잖아, 맞죠? 예. 파이가 지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란 얘기니까, 맞죠? 예. 절반은 10이야. 그러면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이 되겠지. 예. 2번은 0, 0,10. 10. 3번은 여기는 마이너스 10,0. 그렇지, 마이너스 10,0. 4번은 0, 마이너스 10.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아요. 찾으려면 상가함수 이용해야 돼, 여러분들. 상가함수. 예를 들어서 45도로 끄으면은 사실 이 좌표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 상가함수 이용하면. 그지? 예. 45도였을 때 여기가 10이니까 찾을 수는 있어. 마음 먹으면은. 왜? 여기 x, y가 나오기 때문에. 그지? 소수점으로 근데 막 나올 거야. 그래서 정확한 좌표계는 사실상 4분점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머신 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작점과 종점, 즉 좌표계가 필요하다고 했죠, 맞죠? 그럼 내가 정원을 머신 센터에서 그리려면은 좌표계를 알아야 되겠네. 맞아? 그러면은 머신 센터에서 이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즉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개 가공 방법. 한 바퀴 돌고 오는 거니까 총 몇 개 가공 방법. 1번, 2번, 3번, 4번 4번밖에 없잖아. 한 바퀴 돌고 온댔잖아. 원 그릴 때. 여러분들 원 그릴 때 나처럼 안 그린가? 한 바퀴 돌면 원이잖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뭐 대충 이쯤에서 시작해도 되고 원이 그려지잖아. 근데 머신 센터는 좌표계로 가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표계는 어쨌든 사분점이야, 맞죠? 그래서 사분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든 맞지? 맞잖아. 예. 혹은 밑에 쪽에서 그리든 맞죠? 혹은 위에서 그리든 오른쪽으로 그리든 이 넷 중에 하나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머신 센터에서는. 맞지? 예. 그래서 머신 센터에서 가공하려면은 X축에 존재하는 두 점 혹은 Y축에 존재하는 두 점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 R처럼 여기 R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I와 J, K 세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왜? 축이 세 개니까. X축과 대응되는 게 I고요. Y축과 대응되는 게 J고요. Z축과 대응되는 게 K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공할 때 X, Y 평면 즉 땅바닥에다 놓고 가공하죠. 예. 베드에 놓고 가공하잖아. 그래서 사실상 Z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G18이나 G19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X, Y, Z나 Y, Z 평면을 이용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캠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90회 캠 방법으로 가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굳이. 그래서 X, Y 즉 여러분들 X축, Y축이잖아, 맞죠? Z축은 표현이 안 되죠? 맞잖아? 예. 이렇게 원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가로축이 X축이었잖아요, 맞죠? 예. 근데 X와 대응되는 게 뭐다고? I. Y와 대응되는 게 제일. J라 그랬습니다, J. 근데 Z는 평면이 XY 평면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Z는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 잊어버려. K는 잊어버립시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가로 I 하나 둘 맞죠? 예. 세로 J 하나 두 개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엔드밀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방법이 있죠, 맞죠? 예. 이렇게 돌면은 I다 J다 제일. J를 이용해서 강화하다 보시면 돼요. J축에 붙어 있으니까 점이 어쨌든 시작점 종점이라고. 어쨌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세로축에 붙어 있으니까는 I다 J다 제일. J다라는 거야. 단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 차이잖아. 자, 위 아래 구분 방법 뭘로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좌표계. 그렇지.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 구분 그렇게 했잖아, 지금까지 좌표계에서. 똑같아요. 네. 자, 보세요. 가공 기준으로 잘 보세요. 가공 기준이야, 시작점 기준이야. 항상 여기서 시작하죠, 맞죠? 만약 위에서 시작했을 때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돌고 오잖아, 그죠? 예. 아래쪽으로 돌고 왔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자, 다시. 자, 여기는 J 마이너스 반지름값. 만약에 파이가 2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을 주는 거야. J 마이너스 10 하는 순간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위 방향으로 돌고 오니까 플러스네, 맞죠? 예. 그래서 여기는 J 10이 되는 거야. 그럼 I도 답 나오네, 맞죠?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잖아, 그지? 예. 한 바퀴 돌고 오는 거랬어, IJ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시작점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찍고 왔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0. 요놈은 I. 그렇지, I 플러스 10이야. 결국은 이거예요. 단지 이게 지공 3이냐, 지공 2냐, 즉 시계 방향으로 보냐, 반시계 방향으로 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맞지? 맞잖아. 원이 있을 때 엔딩이 이렇게 붙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원이 되고, 맞아? 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원이 되잖아.
즉 이제 마지막 남은 건 IJ 쓰고 난 다음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만 결정이 좀 끝난다 이거야. 이게 IJ야. 별거 없어. 한 바퀴 돌고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현재 위치에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아 그게 I와 J구나. 내가 한 바퀴 돌려면은 좌표계라는 게 필요한데 좌표계는 4분점에서만 내가 알 수 있구나. 그래서 4분점에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죠? 그럼 4분점에서부터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지정해주면 되는 거고 가로축에서 시작하냐 세로축에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I와 J로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는 G02와 G03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됐죠? IJ 됐습니까? 예. IJK까지 했습니다. IJK IJ까지만 알면 되고 R은 시작점, 끝점이 존재하는 원호 가공 IJ는 시작점만 존재하는 원 가공이에요. IJ는 원을 가공하는 거고 R은 시작점, 종점이 존재하는 원호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호. 자, 그 다음에 이송 기능이에요. 자, V 값과 즉 요거와 요거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V는 절삭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피드는 이송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의 이송 속도, 공구와의 상대전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송 속도 F는 FZ, Z, N 한 날당 이송량 곱하기 날수 곱하기 회전수를 이용해서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구한다. 그 이송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드레스 코드가 간단하네요. 뭐다? F다. 간단하지. F. 자, 예를 들어서요. 뭐 G01, 뭐 X55 이동할 또 합시다. 그럼 여기에 이동할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피드 250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송 속도. 됐죠? 뭐 그냥 속도예요, 속도. 좀 이따 G01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축 RPM이죠. 맞죠? 회전수. 주축하면 회전수 맞죠? 회전수는 뭐다? S. 회전수를 지정할 때 N이 아니라 S다라는 거예요. N이 아니라 S다. 즉, 뭐 S 뭐 3000, M03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S 3000 하면은 RPM이 3000이라는 뜻이에요. 분당 회전수가 3000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RPM을 지정할 때는 어드레스 코드 S를 씁니다. S 3000. 그 다음에 공구 기능에서 어드레스 코드 뭐다? T. 툴 TOOL. 툴의 앞글자 T를 따서 공구 어드레스 코드는 T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ATC는 기억하신 게 뭘까요? ATC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드럼형과 체인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각각의 ATC 안에는 공구가 꽂힐 수 있는 소켓들이 24개 혹은 40개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소켓들에 내가 필요한 공구들을 꽂아 놓으면은 각각의 공구들도 이름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예. 그리고 그 공구의 이름을 지어줄 때 마찬가지 번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공구가 10파이 엔드밀이다. 대신에 1번에 몇 파이짜리 엔드밀이 꽂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고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툴 리스트라고 그래. 툴 리스트. 툴 리스트 관리. 여러분들 실제 머신센터 가면요. 기계 옆에 툴 리스트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뭐 명령을 지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18의 애들이 필요하다. 근데 18의 애들에 3번 애들이 있다. 라고 하면 몇 번 공구를 빼면 된다? 3번 공구를 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구 빼야 된다. 라고 하면은 3번 공구를 빼야 된다. 라고 하면 T03하고 뭐 M06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M코드, C코드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예. 단지 툴 넘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공구번호로 사용한 어드레스 코드는 T다. 그리고 준비 기능과 더불어 이 G코드와 더불어 보조 기능으로서 뭐가 있다? M코드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요. 됐죠? 예. 그 다음에 보정번호 지정은 H와 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놈은요 CNC 선반에는 없어요. CNC 선반에서 보정값 줄 때 어떻게? T01, 01, T03, 03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근데 머신링 센터에서는요 축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측면 보정과 Z축 보정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Z축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높이, 영어, 하이트. 하이트에 H를 따서 H는 높이 보정, 길이 보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이아메터, 지금의 영어 과정 다이아메터 앞글자의 D를 따서 좌우 보정을 D로 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Z값 보정은 H고요. X 혹은 Y축 보정은 D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두 개의 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 두 개의 보정. H와 D가 필요하다. 공구 길이는 H, 공구 지름 보정은 D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H와 D. 머신 센터는 두 가지의 보정이 들어간다. 자, 마지막 둘. 일시 정지라기보다는 휴지 시간, 휴식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10분간 쉬었다 했죠? 시간이 정해졌잖아, 맞죠?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거다. 대신에 쉴 때 RPM이고 뭐고 다 돌아가는 중입니다. 즉 필드만 순수하게 멈춰 있는 거예요. 기계만 멈춰 있는 거예요. 스피드는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휴지 시간, 일시 정지라고 합니다. 둘. 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들 기계공작법에서 기존의 구멍을 넓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지, 보링이라고 했어, 맞죠? 보링.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링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정밀 작업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운터 보어 제외하고 기존의 구멍을 넓힐 때 미세하게 다듬질 방식으로 구멍을 살짝 넓혀서 정밀한 가공을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피삭제도 쇠땡이고 공구도 쇠땡이야. 쇠를 쇠로 가공하면 그게 안 밀리냐고. 밀리지. 맞잖아. 절삭 안 당하려고 버티고 있다고 절삭 저항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절삭은 계속 절삭력에 의해서 절삭이 계속 들어오는데 피삭제는 절삭 안 당하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밀리다 보니까 치수가 제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공구를 이용해서 절삭을 할 때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아직 미절삭된 영역이 있을 때 머무르면서 나머지도 다 절삭해라 라는 의도로 시공사를 입력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즘 공구가 너무 잘 나와요. 공구가 잘 나옵니다. 안 써요. 결론 더 말할게요.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공구가 잘 나와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옛날 공구밖에 없어 써야겠지. 근데요, 업체가요, 기업체가요, 투자할 때는 시원하게 투자하는 데입니다. 왜? 돈 벌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날씨 공구 돈 없어, 공구 안 사. 그러면은 물건이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구 좋아? 그래, 그럼 내가 사야 되겠다. 투자했어. 그러면은 10분에 제품이 하나씩 나온다. 1시간에 하나 나오고 10분에 하나 나오고 뭐가 더 미래적으로 보면은 뭐가 더 낫다? 당연히 10분에 하나씩 파는 게 낫지. 나는 한 번에 만드는데 6개씩 만들기 그냥 하나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팔아 먹을 수가 없지. 가격은 똑같지. 맞잖아. 그죠? 그래서 업체들은요 옛날 공구 과감하게 버립니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공구업체 사람들이 막 카탈로그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하다못해 작업자가 실제로 와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공구 이거 나왔다. 내가 이거 무상으로 줄 테니까 한번 이거 써보시라. 하면은 이거 좋은데 하면 구매를 할 거 아니야. 시대 작업자가. 그지? 사람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공구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거 잘 안 써요. 옛날에
하이스로 되어 있는 리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무조건 밀리거든. 근데 요즘 헬리컬 리머가 초경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한 번만 딱 해서. 네, 근데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일시정지를 써먹을 때 사용하는 어드레스 코드. 오, 이거 3개나 되네 또. 맞죠? P, U, X. 자, 어쨌든요. P나 U나 X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거든? 근데 P나 U나 X나 결국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정지 시간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정지 시간. 자, 예를 들어서 지공사가 듀얼이거든요. 휴지 시간을 나타내는 G코드입니다.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P 혹은 P 혹은 U 혹은 X잖아요. 맞죠? P 혹은 U 혹은 X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 그랬잖아. 맞죠? 자, P를 작성할 때는요. 자, 작성하기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제가 지금까지 X나 Y나 Z 뒤에 좌표기 뒤에 제가 계속해서 뭘 찍었어요? 점. 지금까지 뭘 찍었죠? 전부 다? 점. 점을 찍었죠. 맞죠? 예. 이 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곱하기 하시면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별거 아니에요. 소수점입니다. 소수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소수점이랬잖아요. 맞아 틀려. 맞아요. 0이나 0.0이나 0.0000이나 같다다가 같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55 뒤에다가 점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누기 1000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요. x 1 점 이거랑 x 1이랑 값이 달라요. 얘는 말 그대로 1mm 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요 0.0001mm 미터예요. 점 하나 차이로 몇 배 차이가 납니까? 1000배 차이가 나요. 이거 주의하십시오. 보통 점을 안 찍는다.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머신 상태의 최소 단위가 0.00일이거든. 최소 단위가. 그래서 자동으로 최소 단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점을 안 찍으면은. 근데 내가 수치를 입력하면서 소수점이다 라는 의미로 점을 찍어주는 순간 얘는 정수로 표현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수치에는 치수에는 점을 찍어주셔야 된다. 단 점을 찍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피드 단위는 밀리미터 퍼 민, 분당 미리수로 얼마나 이송했느냐. 또 S값, RPM이죠. 분당 회전수 둘 다 단위가 존재하죠.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드 뒤에 점을 찍었다 안 찍었다? 안 찍었다. S 뒤에 점 찍었다 안 찍었다? 안 찍었다라는 거예요. 피드는 밀리미터 퍼 민이라는 단위가 존재하고 S는 이볼브 퍼 미니트라는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찍는 겁니다. 물론 안 찍는 게 FM이에요. 근데 요즘 기계는요 이래도 인식을 하더라고. 인식을 하더라고. 근데 안 찍는 게 원칙이에요. 안 찍는 게 원칙입니다. 찍지 마요. 자, 어쨌든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자, 봅시다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지공산을 풀 수가 있어. 자, P 같은 경우에는요. 소수점을 찍으면 안 되고요. U나 X는 소수점을 찍어야 돼요. 자, 소수점 찍고 안 찍고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 위치에서 10초를 쉬고 싶어요. 10초 쉬고 싶다. 어떻게 표현하죠? P는 소수점 못 찍어요. 어떻게 찍는다? 10초 쉬고 싶다. 나누기 1000이랬잖아. 소수점 못 찍으면. UX는? 10점. 그렇죠. X는 10점. 이거야. 나누기 1000이라고요. 점을 안 찍으면 나누기 1000입니다. 자, 지공사는요. 얘도 맞고요. 얘도 맞고요. 얘도 맞아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얘를 추천해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뭐 같아요, x가? 좌표계 같죠. u도 좌표계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상세좌표 느낌이 비슷하게 맞죠? 그래서요 가능하면 지공사를 쓸 거면요 p를 쓰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할 때 아시겠죠? 예. 근데 셋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시험 나오거든요, 저기. 자격증 시험에 나오더라고 이런 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 부분을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도 가끔씩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가끔씩 코너 적응할 때나 가끔씩. 자, 이게 어드레스 코드예요. 자, 정리합시다. 전부 다 대문자예요, 맞죠? 전부 다 대문자고요. 프로그램에 이름을 지어줄 때는 대문자 O. 각각의 블럭의 넘버를 지정해줄 때는 N인데 몰라도 된다. 근데 시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기능 G코드 핵심. 그리고 좌표는 X, Y, Z와 I, J, R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X, Y, Z는 좌표계. I, J는 원 그리기. R은 원호 그리기입니다. R은 시작점과 종점이 있고 I, J는 시작점만 존재해요. 한 바퀴 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송은 F, 회전수는 S, 공구 넘버는 T, 보조 기능은 M, 준비 기능과 동시에 중요한 걸 했죠. 준비 기능과 보조 기능에서 G코드, M코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정 번호는 Z축 보정 H, XY 보정 D값.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휴지 시간 P, U, X인데 P는 점을 안 찍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됐습니까?